지난번 영상들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몇 년 전과는 이제 완전 다르게 요즘에는 소비에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한 데 이렇게 딱 그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9월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이제 61%에서 거의 67% 이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제 11월까지는 1회, 그다음에 이제 연말까지는 2회 금리 인하가 할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코타 웰스 매니지먼트의 이제 파블릭 수석 포트폴리오 이제 매니저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제 경기가 살짝 이렇게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둔화세이고 속도가 느려졌음을 뜻한다라고 하면서 연준은 이제 연말보다는 1인 시기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번 이제 FOMC 이런 회의 후에 연준이 점도표에서 연내 1회 금리를 예고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이렇게 약해졌었는데요. 그러니까 연준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도 이제 신중한 태도를 이렇게 보였지만 지난주에 공개된 5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CPI와 생산자 물가 지수 이제 PPI가 전망치보다 이렇게 낮게 나오고 이제 이번 주 소매 판매 지수도 전망치를 깜짝 이렇게 하회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의 올해 2번 금리 인하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솔직히 이제 아무리 시장에서 금리 인하 이렇게 외치고 이제 미국 연준에서 실제 이제 금리 인하를 외친다고 해도 이제 절대로 많이 확 못할 것이라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이제 그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끈적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절대로 많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해도 이제 아직 절대 물가 수준은 이제 3%를 훌쩍 넘는 데다가 실제 체감 물가는 항목에 따라 3%보다 더 높은 상태인데요. 이제 트럼프 정부 때의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평균 1.9%, 그러니까 2%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때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5.3% 이상으로 급등을 했고 체감 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미국 서민들의 이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를 안 트럼프가 이제 물가 상승을 집요하게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이제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이제 금리를 내려서 이렇게 물가를 더 자극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결국 물가가 2%대로 이제 급락하지 않는 한 선거 전에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거라 예측이 되는데요. 즉 지난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미국이 이제 역사상 전례가 없던 저금리 기조를 이렇게 몇 년 하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물가가 폭등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이제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는 많이 못할 것 같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가를 확 잡는다고 해도 절대로 이제 금리를 확 못 올리게 돼 있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 부채를 보면 이제 절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높은 금리를 못 버티게 되는 수준에 이제 달았고 또 그동안 이지머니에 이렇게 익숙해진 미국 기업들이나 아니면 가게들 역시 높은 고금리에 대한 준비가 현재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고용 시장이 확 이렇게 냉각이 되면 이제 연준에서도 당연히 금리 인하를 바로 하겠죠. 기본적으로 연준의 가장 큰 두 가지 책임이 고용 시장과 이제 물가 안정인데 이제 일단 고용 시장이 물가 안정보다 더 우선순위고 왜냐면 이제 실업은 물가보다 선거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은 이제 누가 미국 연준 의장이 됐든 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미국 정부 부채라는 게 발목을 크게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이제 폴 보커 같은 연준 의장처럼 그러니까 잡는다고 금리를 10%대 이상 막 20%대까지 이렇게 절대 못 올리게 돼 있는 상태고 이제 당분간은
미국에서 이제 실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는 절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더 많이 하게 될 경우가 이제 만약 발생한다면 암묵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나 아니면 미국 전역의 이런 실업률이 이제 급등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또 자산 가치는 결국 상승하고 이제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연준이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며칠 전 미국 의회 예산처 CBO죠. 여기서 이제 올해 2024년 미국 재정적자 전망치를 4개월 전보다 4천억 달러 늘려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그리고 이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의 재정 지출을 이렇게 늘린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 이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그렇게 퍼줄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국 내 미국 내에서 이제 affordable house나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런 집값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국민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런 다른 나라 군사 지원에다 막 퍼주고 이런다는 식으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이제 미국 의회 예산처인 CBO는 며칠 전 이제 2024년에서 2034년 향후 10년간 미국 의회 예산처인 CBO는 며칠 전 2024년에서 2034년 향후 10년간 미국 예산 및 경제 전망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2024년 회계연도 재정 적자 전망치를 1조 9천억 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난 2월 재정 적자 전망치는 1조 5천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4천억 달러가 단기간에 또 이렇게 늘어난 거죠. 재정 적자가 늘어난 이유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이제 의료보험, 이제 메디케이드라고 불리는 그런 의료보험 비용이 또 증가했고, 그리고 지난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 당시 이렇게 발생한 은행 구제 비용의 회수 지연 등이 이렇게 주요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의회 예산처인 CBO는 이제 앞으로 10년간 이제 미국 재정 적자가 더 심화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다고 합니다. 즉 인구 고령화로 인한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 지출,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와 이제 메디케어 지출이 증가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런 이스라엘 등 우방국에 대한 이제 군사 지원 확대가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고 해요. 현재 미국은 이제 늘어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제 빚을 계속 이제 끌어쓰고 있는 상태고, 또 그 이자가 다시 적자를 이렇게 늘리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경고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단체 연방예상위원회 CRF의 이제 맥기니스 회장은 모든 연방 의원과 대통령 후보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실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신규 차입을 이제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AI 열풍이 불면서 이제 AI가 결국 총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뭐 경제가 더 나은 미래로 갈 거라는 이제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이미 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데다가 이제 이렇게 AI까지 등장하면서 전반적인 사람들의 일자리가 이제 감소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갈수록 많아졌으면 많아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우리 개인들 같은 경우도 뭐 나중에 우리가 지출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뭐 10년이나 20년 뒤에 정말 지출이 많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 다들 이제 긴축 예산을 많이 짜고 또 저축들을 많이 하잖아요. 빚을 더 내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본인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빚을 통한 지출을 이제 미국이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이제 의문이고, 아무리 이제 기축 통화라고 하지만
뭐 이런 monetary policy들이 지속이 되면 통화 가치 하락은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언제가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항상 이 세상에는 이제 공짜가 없듯이 이제 이런 파리티션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런 욕심들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풀고 이런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한 이런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및 이런 모든 통합적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가가 언젠가는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